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비보존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8280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10시 4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에 대한 영상, 리뷰 영상을 저희 채널에서 꾸준히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비보존 헬스케어 영상 리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보존 헬스케어의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보존 헬스케어의 대주주가 비보존입니다. 비보존이라고 하는 회사고, 비보존은 비마약성 진통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보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텔콘입니다. 좀 복잡하죠. 텔콘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텔콘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텔콘이라는 회사거든요. 텔콘의 탑업인 출자 현황이에요. 탑업인 출자 현황을 보면 여기 이제 비보존이 있는 거죠. 비보존의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비보존은 비보존 헬스케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비보존 헬스케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텔콘 같은 경우가 또 KPM테크의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KPM테크하고 텔콘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뭐예요?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회사에 공동 투자를 했죠. 휴머니젠에 공동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 휴머니젠이죠. 낙스닥 상장이라고 해서 휴머니젠인데 여기 이제 공동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코로나 19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혹여라도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있으니까 주가가 간다? 그게 아니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냥 혈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연 관계. 아버지는 비보존 헬스케어의 아버지는 비보존이고, 그리고 비보존 헬스케어의 할아버지는 텔콘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이 종목의 혈연 관계를 이렇게 지분 관계나 이런 것들을 형성되어 있다, 이런 정도로 깔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게 있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니까 이런 종목이다라는 점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좀 상승했었을 때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이죠. 바이오 제약을 하나 인수를 합니다. 600억 정도를 주고 인수를 하는데요. 역시나 이 회사는 이제 그 의약품을 생산하는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보존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인수를 하고 여기 600억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면서 하나의 종합 제약사로서 이제 좀 탈바꿈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뛰었다가 한동안 좀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또 반등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 뭐가 붙습니까? 바로 비보존 헬스케어 비마약성 진통제 국내 임상 3상을 신청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 종목은 그동안의 그런 이제 아까 혈연 관계처럼 그렇게 지분 관계가 있지만 딱히 이 종목 자체적으로 일정은 없었거든요. 이 종목 자체적으로 뭔가 기대할 만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가늠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게 터진 거죠. 비마약성 진통제 국내 임상 3상을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시험 임상 3상을 할 테니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좀 신청을 했으니까 좀 승인을 해달라, 승인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30일 정도 걸립니다. 별 문제 없으면 30일 정도 안에 되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보편적으로 한 30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는 1월 초중순 정도에는 나온다. 결과가 초중순 정도에는 나오니까 이 종목 자체에 이슈가 생긴 거예요. 이 종목이 1월 초중순 정도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앞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한 달 뒤에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임상 3상 시험 계획 식품의약처 안전처에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7일날 했으니까 뭐 한 1월 7일이나 뭐 그 전후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나온다고 해서 승인이 됐다고 해서 뭐 주가가 막 이렇게
엄청난 모멘텀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승인이 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우리가 갖고 이 종목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2,600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은 가야 된다. 일단은 그래도 들고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기대할 만한 요소도 생겼거든. 기대할 만한 요소도 생겼기 때문에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홀딩이다 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종목이 사실상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려 놓고 주가를 빼면서 하나의 일정한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거든요. 위로는 한 2,600원대 막아 놓고 있고, 아래로는 1,800원, 1,900원대 받쳐 놓고 있고,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횡보 추세대에서 기본적인 매매 전략은 상단은 매도 자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도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하단 자리는 이제 매수 자리죠. 뭐 분할 매수든 뭐든 매수 자리를, 반등을 노리고 매수 자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비보존 헬스케어가 딱 중간에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상황인데 매수를 잡기에는 좀 그렇고, 매도를 잡기에는 이 종목이 지금 추세가 어때요? 우상향이거든요.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이런 우상향 흐름들에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추세를 타면서 조금 더 보는 게 맞는 거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중간에 있으니까 애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의 관점에서 지금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과연 이 종목의 이슈는 있지만 1월 초에 이슈는 있다. 그러나 1월 초까지 과연 이 가격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갈 거냐, 이 부분들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갈 거냐, 그러면 정말 땡큐한 흐름이고요. 이런 흐름이면 정말 땡큐한 거고, 반대로 이러다가 한번 시장 때문이든 어떤 요소와 때문이든 뭐 좀 밀려가지고 한 2,000원대나 뭐 1,900원까지 내려오면서 또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현재로서 들고 계신 분들의 이 흐름에서 본다면 저는 이 추세가 유지되는 한은 일단은 가져가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깨져서 주가가 좀 내려와서 1,800원, 1,9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이 종목을 좀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내려온다면은 이슈가 있는데 뭐 시장의 요소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1,800원, 1,900원 자리 근처에 온다. 근데 얘가 1월 초에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 그럼 저는 이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치는 사실상 좀 추세를 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추세를 타면서 가고 이러다가 그냥 이제 슈팅이 나와버리면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한 2,600원대에서 좀 해결을 하고 가시는 게 좋고, 반대로 이 종목을 끌고 오셨던 분들도 2,600원 정도에서는 일부라도 현금 확보나 추가적으로 좀 매도를 해서 현금을 잡아놓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사실 가격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워낙에 뭐 그냥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뭐 가격적으로 부담이 느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종목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횡보니까 이 횡보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단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가를 밑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잡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단가를 위에 잡아버리게 되면 이건 떨어지면 손실이고 올라오면 본전이고, 떨어지면 손실이고 올라오면 본전, 이 마의 구간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단가 싸움이 저는 되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슈도 있지만 가격적인 요소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떨어진다면 저는 기회라고 보고, 반대로 이대로 올라간다면 2,600원 정도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 속에서 이 종목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뭐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동향 간략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현재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동시에 제공이 되고요. 보편적으로 3종목씩 추천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 대응을 계속해서 장중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